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마 아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네. 김민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주말간의 영상이 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아, 그래요? 아니, 엄청 보내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님 주변 사람들이? 네. 어. 제가 막 딱히 보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야, 너 재밌게 산다.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 4-5명 받았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 제외하고. 오. 저걸 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거 찍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2주 정도? 지났는데 돈을 네. 한번 미친 듯이 모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택시도 덜 타려고 하고. 지난번 녹화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아끼고. 네. 왜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약간 중간 점검하자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아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추가로 더 벌고, 그래서 투자할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매수를 하는데 뭐에 투자해야 될 건지, 약간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뤘잖아요. 네. 제가 아직 나이가 20대 초중반의 사이예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지금 조사한 평균 나이대가 24에서 27 정도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 초년생들 혹은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정도입니다. 좋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네네. 일단 네.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보면은 타이밍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투자 내역 공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안 알려주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코인은 한 10%, 주식 20에서 30, 국장은 근데 안 한대요. 나머지는 적금 이 정도인데 코인은 그중에서도 비트코인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도 그냥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이름 있는 것들만 하고 잡코인은 단타 절대 안 한다. 바람직하네요. 그렇대요. 이분은 경제 분야 종사자예요. 경제 분야 기자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주식은 국장 접었고 미장만 하고 있다. 적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요즘 청년 대상 적금이 잘 나와서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이런 투자의 방향성 확실하게 세우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뭔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현명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걸 잘 알더라고요. 그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적금을 할 때 그냥 일반 적금 말고 청년 대상 적금 자기한테 수익률 높게 주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럼 내일 채용 공제 막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엄청 많이 준다기보단 국가가 돈을 같이 지원해주고 맞아요.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적금은 괜찮은 것 같고 비중은 근데 주식이 더 높은데 주식은 종목을 잘 못 고르는 건지 마이너스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되게 세상을 보는 눈 자체는 있는데 종목을 고르는 눈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를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퍼즈님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인은 비트랑 이더만 넣었으니까 플러스라고 하네요. 타이밍형. 근데 네. 이 친구 정도면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10%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왜냐면 이게 계속 경제 분야 이슈를 접하는 사람이고 또 그걸로 기사를 써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비중을 보면 코인 비중이 작잖아요. 아직까지. 이 친구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시드가 적어서 아직은 투자를 안 하는 건지 혹은 그냥 코인을 잘 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적게 투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타이밍형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여기도 국장도 타이밍으로서 들어간다 한다.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도 지금 퍼센테이지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타이밍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이 친구는 되게 바람직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장 직장 다니면서 하기엔 최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직장 다니니까. 네. 그쵸? 그래서 직장 다니면은 뭐 국장도 그렇고 네. 근데 코인도 뭐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적립식까지 하고 있다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사회초년생이 일단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돈을 아껴야죠. 돈을 아껴내죠. 근데 돈을 그냥 월급을 받자마자 다 써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편. 그러니까 되게 그런 뭐라고 하지? 갑자기 소비하는 거. 씨발 비용?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잠깐만. 네, 그렇구나. 이거 아마 이 말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충동구매. 그 발비용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상했어. 네. 막 예를 들면 막 위에서 막 상사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있죠, 있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걸. 맞아요. 맞아요. 보상 심리로 하는 거를 약간 저는 씨발 비용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종의 충동 구매에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구성 방식은 괜찮으나 소비 습관에 약간 문제가 있는 편. 그렇습니다. 아, 네. 친한 친구예요? 친해요.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네. 네, 아무튼 오케이.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것부터 해야 되네. 내가 극단적으로 아끼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매달 얼마씩 투자로 돌린다. 약간 요런 걸로 해야겠네. 맞아요. 아마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했던 그 퍼센테이지 저희 따졌던 거 있잖아요. 뭐 꾸민 비용에 얼마 쓰는지, 뭐 교통비 이런 거 하면 그 친구는 아마 디저트가 한 60% 이상. 그러니까 엄청 시발병 맞는 것 같은데. 엄청 먹는 거 좋아해서. 약간 짜증나면 단 거 땡기고. 맞아요. 거의 매운 거 단 거 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저트를 너무 심할 수준으로 먹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인 거죠,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로.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좀 타이밍을 잘 봐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나름 현명한 편인 것 같다. 그러면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굴려보려고 하는 거겠네. 그럼 이런 사람 있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따라갈게형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코인을 안 한대요. 보면은 코인이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뭘로 수익이 실현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인을 펀더멘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안 하고 있다, 일단은. 그리고 주식. 자기가 잘 아는 투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ETF 위주, 지수 추종 이런 것들 위주로 현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적금, 청약은 좀 다들 뭐 비슷하겠지만 저희가 성인 되고 나서 보통 청약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라 이런 말 때문에 유지하고 있고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군적금은 남들 해서 그냥 했고 그래서 현재는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다른 예금을 한번 자기가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때 퍼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적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손실 보는 그쵸. 왜냐면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도 보면 어쨌든 주식이 예적금보단 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코인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왜 따라갈게형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슈를 뭔가 이제 보는 눈 정도는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약간 코인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정확하게 시장에 나와 있을 때만 따라갈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스닥만 잘 따라가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코인을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좀 직업이 불안정해요. 직업을 공개할 수는 없긴 한데 뭐 나쁜 직업은 아니고 근데 이게 돈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편이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약간 제일 고민은 지금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걸 더 넓혀보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의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는 정리식하기 힘들잖아요. 돈이 있다가 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 활용하는 거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래도 아무리 뭐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1년에 얼마 버는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실수령액이 예를 들어 300이라고 쳐요. 네. 근데 어떤 달엔 100만 원 벌고 어떤 달은 막 한 뭐 500만 원 벌고 딱이래요.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투자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투자를 매달 100만 원 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 그냥 해.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 해. 많이 번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맞통 갚아. 그러니까 맞통까지 해가지고 빚을 지면서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면 만약에 돈이 없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본인의 자제력이 뛰어나다면 안 뛰어나면 안 되고. 근데 되게 주식을 고민 많이 했던 게 국장에도 원래 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안 친 건데 국장에 했다가 국장은 다 뺐어. 한 1년 전에. 다 빼고 그래도 미장만 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죠. 국장을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단타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뭐 국장 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그 중장기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중장기로 할 거면 우상향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 한다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과연 코스피가 우상향 하느냐 라고 따지면 우상향 하죠. 조금? 이 정도면 그래도 우상향이죠. 네. 근데 코스닥은 아니다. 코스닥 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수가 1000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79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횡보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근데 코스피도 우상향 하니까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근데 기왕 생각할 거면 그냥 나스닥이 낫다. 대를 불러줘요, 우상향.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국장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네. 우리는 중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자산을 골라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진짜 혼날 것 같은데 네. 예금 몰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뭐 나쁘지 않죠. 예금 몰빵해도. 근데 이런 경우가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그냥 모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냥 모으는 것만 끝내고 주식에 생각보다 눈이 안 떠져 있는 사람, 아까 봤듯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코인을 안 하는 친구들이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예 그냥 아무 투자도 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있었다. 투자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나는 일단 모은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모아야지 하는데 그게 좋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왜냐면 청년 적금 맞아. 이런 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왜냐면 예적금에 무조건 넣으면 어쨌든 나중에 되면 좀 손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말 잘한 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네. 일단 목돈을 만든 다음에 투자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모은단 말이에요. 일단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아니면 1억이든 일단 모아놓고 그걸로 불리지 뭐.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1,000만 원으로 시작하나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1,000만 원 시작하는 사람이 원래 똑같은 사람인데 돈의 액수만 다르다고 투자를 더 잘할까요? 1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이 유형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사실 상황이 비슷한데 얘는 지금 똑같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도 지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큰 문제와 맞아요. 다른 점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지금 겪어봐야 돼요. 네. 이게 아니면은 갑자기 난 목돈 모았으니까 투자 시장에 딱 던져지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시장에 딱 던져지면 네. 뭘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리고 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지수에 투자할래 아니면 뭐 삼성전자에 투자할래 했는데 한 번에 몰빵하면 또 떨어지면 그걸 또 못 버티고 그 다음에 정보 얻는답시고 텔레그램방에다 카톡방 들어가면 단타로 얼마 벌었네 뭐 코인 뭐 수익률이 얼마네. 근데 걔네들 다 손실 본 건 안 올리거든요. 수익 본 것만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막 잡코인 잡알트 아니면 잡주식 이런 거에 갈아타다 보면 또 손실 봐. 그런 다음에 선물하고 레버리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다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도 좀 어렸을 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의 액수 자체가 확실히 나이가 들면 점점 커지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네.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업하지 마라. 네. 지금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많이들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투자학회에서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저 투자학회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경쟁 PT 같은 걸 엄청 시키고, 그러니까 막 거의 준 전문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걸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방송 아나운서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증권사 생각하다 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도 약간 알려준다거나 하면은 네.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퍼즈님이랑 영상 찍은 거 댓글 봤는데 두 번째 영상에 댓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퍼즈 영상은 학교 교육 자료를 써야 된다. 근데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고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알려준다고 해도 그냥 예금이 뭔지 적금이 뭔지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코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뭔가 굳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맞아. 굳이 코인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투자의 그런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교육 방식. 맞아요. 적립식 매수가 얼마나 괜찮은 방법인지. 네. 그 다음에 지수를 투자하는 게 왜 괜찮은 방법인지 딱 요 정도만 알려줘도 근데 요런 걸 이해시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 퍼즈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알게 된 거지 경제를 계속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예금 몰빵만 하듯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아예 접근이 낮든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나왔는데 저처럼 근로소득으로는 어림도 없네. 네. 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나 하는 방법 아예 몰라. 그럼 이게 그러면 몰빵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대학생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네. 투자를 안 하면 안 돼라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분위기가. 그쵸. 네, 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주식 그거 하면 패가망신이야? 막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금 몰빵하는 친구도 저한테 이걸 선뜻 보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나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자기도 좀 얻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 찍은 주말에 올린 영상을 네. 보내주는 게 제일 베스트네, 이 친구한테는. 그렇죠. 그럴게요. 근데 제가 나와서 좀 창피해서 못 보내주고 있어요. 친한 친구여가지고. 그러면 저희 네 번째도 볼까요? 네 번째가 사실 주인공이에요. 일단 완벽하게 전략을 짰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증권사 종사를 희망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자기가 약간 기업 분석에 대해서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 그런 편이어서 지금 보시면 다른 친구들이랑 약간 좀 느낌부터 달라요. 막 자기 자본, 그러네요. 막 타인 자본 막 이래요. 한번 보면은 코인을 일단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외였어요. 불안감을 기반으로 투자를 안 했대. 근데 작년까지 운용을 했대. 자기 자본 보면은 가장 주된 투자처, 개인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중점을 둔답니다. 단타 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타인 자본 운용, 일부 위탁받아 대리 운용 중이래. 이걸 왜 하는 것? 이거 연습인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너 잘하네? 그냥 내 것도 불려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뭐 가족끼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예적금 뭐 이 정도 하고 있대요. 군적금으로 수령한 일부는 해외 소비 이후 남은 금액 운용 중. 기존에는 입증을 중했으나 그러니까 그냥 은행을 바꿨다는 것 같아요. 경영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3월 같은 경우에도 수익인 거면 진짜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본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증권사 희망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되게 머리가 트여 있는 친구예요. 3월에 수익이면 진짜 잘했는데? 그래요? 네, 왜냐면 3월이 그때 그 트럼프 관세 터뜨린 게 3월이에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쭉쭉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3월인데도 수익인 거는 약간 의외네. 물론 3월에 수익금이 적긴 한데 나이는 2001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대학생이구나. 대학생 남자 3학년이에요. 3학년 2001년생 증권사 희망. 이 친구는 혹시 방학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해볼 생각이 있나? 근데 이번에 어디지? 그 증권사 어디로 인턴을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러워. 그래요? 나중에 경제방송에서 전문가로 만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근데 진짜 잘하네. 제 생각에는 백테스팅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면 과연 맞을까? 이런 섹터에 이런 차트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 오른다라는 요 과정을 했는데 그게 맞을까? 이런 걸 계속 백테스팅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쉽네 갑자기. 아쉬워요? 근데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배신감 느꼈어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다. 이 친구는 그 원래 이제 고등학교 친구? 아니요 대학 와서 만났고 이 친구 과가 경제학과예요. 제가 원래 현재는 지금 이화여대 다니고 있는데 반수를 했고 원래 다니던 학교가 동국대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반수를 지금 갔어요. 아 그래 어디로 갔어요? 고려대학교. 아 그래요? 왜요? 저도 고대니까. 근데 제가 본 친구 중에도 그냥 약간 눈이 터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똑똑해요. 그런 친구들한테만 물어봤겠죠? 왜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뭐 투자 어떻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제일 저는 네 번째 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퍼즈님 평가하시기. 왜냐면 저랑 그 투자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완전 반대예요. 왜요?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중장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종목 선택하는데 들이는 요 힘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목을 하고 뭐 하고 해도 그래도 지수를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간 놈이 더 간다. 약간 요런 관점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예 어쨌든 요런 이슈가 있고 뭐 요런 차트 모양이고 아니면 뭐 PER이나 이런 걸 뭐 따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하면 오른다. 약간 요런 관점으로 맞아요. 저랑 아예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쉴 때 뭐 하냐면 그냥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것만 파더라고. 여러 사람한테 그런 걸 보여줬더니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면서 그래도 그 능력치는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궁금해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일지? 왜냐면 저는 거기에 들이는 노력으로 차라리 거시경제 흐름이나 약간 뭐 돈이 풀리고 줄어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보다도 개별 종목 약간 요런 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기업 분석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의견인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김프로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한 성향인 거고 근데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막 뭘 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어떻게 매매하고 어떤 종목으로 하고 기준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네. 저도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일단 되게 열려 있으시고 부모님 그 한 분이 회계사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교육이랑 뭔가 그 금융 이런 걸 다루는 걸 엄청 열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 전 대학 처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 20살 나. 이제 딱 갔는데 이 친구가 막 야 너 주식 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식이 뭐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야 뭐 경제방송 아나운서 하고 이러니까 이런 주식 관련 내용 종목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사담으로.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열린 사고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랑 떨어져서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연결해서 항상 하니까 좀 남들보다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증권사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뭐 리포트를 하든 거기서 네. 매매를 하든 뭐 알아서 잘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단타를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 이쪽으로 귀결됐는데 네. 네, 이쪽 방향으로 귀결이 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 귀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그 친구만의 약간 이게 있어서 제가 약간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안 그러면 약간 어설프면 부셔버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 진짜? 근데 아직 애기잖아요. 애기예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어설프면 이제 약간 이렇게 네. 깨부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엄청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사고를 약간 트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코인을 안 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하면 늦는다는 거야. 이게 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해하고 하면 늦는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인데 그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네. 신발을 전시해요. 네. 그럼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가 있을 때 가로 세로 기준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가로 세로 기준으로 따지면 뭐가 더 나은지. 그러니까 사이즈를 네.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런닝화, 캐주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남성 여성으로 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주장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 4가지 경우의 수야? 그럼 일주일마다 바꿔. 그래서 일주일마다 바꿔서 네. 그냥 고객들이 딱 왔을 때 문 앞에서 내가 원하는 신발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 네. 요거예요. 제 주장은 이거예요. 효율성. 네. 극강의 효율성.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거기 이제 프로젝트 이제 뭐 PM도 있을 테고 뭐 부장도 있을 테고 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원리를 찾아야 된다. 고객들이 맨 처음 왔을 때 뭐부터 생각하고 막 이런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만 디립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에 오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네. 모든 걸 관통하는 뭐 원리가 있고, 그 원리대로 하면 뭐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주 기억나는 거기 부장님이 이제 통계학과였는데, 그 통계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설문조사 할 때는 표본이 몇 이상이면 의미가 없어요. 신뢰도 95%나, 안 그러면 신뢰도 99%나 이걸 딱 정해놓고, 그거 이상을 하는 거 의미가 없어져.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구조사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보면 정확도 뭐 몇 %의 확률로 막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팀마다 우리는 설문조사 몇 명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짜증나서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 이해가 안 가. 네. 안 가도 지금 골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브로드컴, TSMC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일 효율적인 거 딱 재가지고 이거대로 하면 되잖아. 네. 원리를 굳이 알아야 돼? 얘의 관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비트코인에 이게 뭐가 좋고 막 무조건 이해해야만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네. 많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코스피랑 코스닥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커요. 그쵸. 그래서 전 이 친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뭐냐면, 네. 아까 전에 이제
코인은 펀더멘탈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투자 안 한다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펀더멘탈을 따지면, 그러니까 뭐 네. PER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따지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비율 이런 거 따지면은 적정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적정 주가가 이제 검은색이라고 해봐요. 근데 실제로 요거대로 그대로 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 계단식 상승. 아니요. 요렇게 가요. 거품이 꼈다가 아, 꺼졌다가 거품이 꼈다가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조정 반등, 조정 반등.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 네. 그래서 여기서 팔아. 맞잖아. 왜냐면 저평가 됐을 때 사. 네. 그럼 적정 가치에 팔아. 맞잖아요. 펀더멘탈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 근데 대부분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예요? 거품이 낄 때예요. 근데 익절하면 그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요것까지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맞잖아요. 여기 요만큼 수익, 요만큼 수익, 요만큼 수익 다 합치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이라고 치면은 여기 3등분해서 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써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이만큼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쵸? 그냥 갖고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고 팔고 너무 사고 팔자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거품이 끼는 구간을 먹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좀 그래서 궁금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캐치하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파는지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깰 수 있는 건 깨고 안 그러면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그쵸? 아니 그리고 되게 보니까 코인에 대한 인풋이 되게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야가 조금 덜 열려 있는 느낌? 근데 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친구는 아니어서 열린 사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건 이제 요 내 경우인 거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저는 4번 케이스는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요? 네, 이거는 증권사 쪽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친구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거지. 이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나운서님이나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네. 네. 3번 친구가 제일 걱정된다. 이렇게 모으다가 갑자기 투자에 뛰어들면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 돈만 모을 게 아니고 세상을 봐야 된다. 아니 뭐요? 그 링크 보내주라고. 아, 알겠습니다. 저희 찍었던 거요? 좋습니다. 그거를 보면 링크. 아마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친구는 네. 그 현실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품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냥 네. 이제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과연 맞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따라갈게 형. 나쁘지 않다. 근데 1, 2, 3번 친구들한테 링크를 다 보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1번 친구들도 4번은 왜요? 4번은 필요 없어. 이런 거. 4번 근데 궁금할 것 같아. 얘도 코인 잘 모르니까 퍼즈님 영상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코인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마이너스적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 그거 그거 사기 그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있어요 사실. 아마 이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하면 늦는다. 근데 요즘 20대들 투자 방식 하는 게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좀 다양한 연령대 분을 알면 좋은데 확실히 너무 연령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뭐라고 하지? 30대 초중반의 그런 운영 방식이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애들이 이렇게 잘해도 솔직히 4번에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 사는 게. 근데 30대 초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40대라고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